중국의 드라마 지심이 혼처적 관계가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인 텐센트 TV에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현대의 중국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서 중국 SNS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작년에 중국 공중파에서 방송되었지만 흥행은 하지 못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는 새로운 포스터를 텐센트 TV에 업로드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런 조치를 취하자 이 드라마는 중국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2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SNS에서는 이러한 이 드라마의 마케팅이 쪽팔린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바로 한국의 드라마 때문입니다. 해당 중국의 드라마는 작년에 촬영된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한국 박서준 주연의 드라마인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는 5년 전인 2018년에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포스터를 보면 누가 봐도 표절했다는 느낌밖에는 들지 않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장면들과 스토리, 세트까지 많은 부분들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국인 네티즌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중국에서 좋은 드라마가 나온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 한국을 따라했다니 쪽팔린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배우 박서준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인 마블의 작품에서도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배우 마동석과 여배우 김수현이 출연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마블 시리즈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출연할 수 있는 영화 시리즈인데요. 어벤져스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등 현재까지 가장 관객 수가 높은 영화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서준의 인기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박서준의 인기는 다소 제한적인데요. 그 이유는 한원령에 의해 배우 박서준이 중국에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중국이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중국에서 모두 금지시켰기 때문에 방탄소년단도 중국에서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중국에서 식을 줄 모르는데요. 중국인들 대부분의 방탄소년단 팬들은 인터넷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튜브를 이용해 방탄소년단의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한국 콘텐츠 제한 정책은 중국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악용되기 쉬운데요. 방금 말씀드린 중국의 이 드라마는 중국 본토 내에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표절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중국은 불법으로 돈을 내지 않고 콘텐츠를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국가 1위입니다. 중국은 불법 콘텐츠 소모량이 중국 제외한 전 세계를 통틀어도 중국의 트래픽을 따라갈 수가 없는 수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는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한국 드라마의 제한 정책을 하고 거의 모든 중국인 팬들이 이미 그 드라마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제작진들이 분석한 데이터에서는 중국인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를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를 모든 국민이 모를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한국의 드라마를 표절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꼼수는 들통나버렸고 중국 SNS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인 네티즌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는데요. 정말로 쪽팔린다. 중국 드라마 제작진들은 도대체 창의력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관시가 가장 큰 나라다. 아무리 드라마를 잘 만들고 창의력이 뛰어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결국 드라마 제작자가 되기는 힘든 나라다. 드라마 제작 회사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능력이 좋은 작가여도 드라마를 제작할 수가 없다. 결국 인맥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인맥 문제 때문에 중국의 실력 없는 작가들이 대부분의 중국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 친구도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를 지망하는 사람인데 내 친구는 중국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았을 정도로 실력이 좋다. 창의력이 뛰어난 친구고 어릴 때부터 소설을 계속 써오던 사람이었다. 중국의 방송 드라마 작가 시험을 작년에 봤었는데 그 시험과 면접의 진행 방식을 나에게 이야기해줬을 때 나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면접 지원 서류에는 이름을 작성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그 회사의 어떤 사람과 알고 지내는지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다. 만약 거기에 이름을 적지 않으면 절대 그 회사에 뽑힐 수가 없다. 만약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곳에 이름을 적으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에게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그 회사 사람이 지원자를 알고 있고
가족이라던가 특별한 사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뽑히는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이러한 방식도 사실 쓸모가 없다고 한다. 그냥 그 회사의 높으신 분이 애초에 정해놓은 사람들이 뽑히는 것이다. 다른 지원자들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채워놨을 뿐이다. 결국 내 친구는 그때 그 회사에 뽑히지 못했고 그 회사 사장의 부인의 친구 아들이 뽑혔다고 한다. 그 아들은 지금까지 글이라는 것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글 쓰는 법을 처음으로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그 팀은 중국 최대 드라마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역시나 한국 드라마를 표절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결국 중국은 이러한 관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에는 반박을 하며 분노하는 한 중국인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관시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회사의 회장이라고 생각해보라. 아예 모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그 지원자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 한들 나와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면 언제든 회사의 기밀을 훔쳐서 달아날 수도 있고 회사의 돈을 빼돌릴 수도 있으며 회사에 어느 순간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서 회사에 타격을 줄 확률도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관시로 뽑히지 않은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나온다. 이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와 한국과 일본은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을 뽑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회사를 어느 날 갑자기 관두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 회사의 회장이 내 부모님의 친구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능력이 좋다던 시나리오 작가가 만약 그 회사에 뽑혔다면 과연 시나리오와 글을 자신의 능력대로 쓸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먹는 사람들인데 회사에 뽑힌다면 월급을 어차피 똑같이 받는 건데 일을 열심히 하나 대충 하나 월급은 똑같다는 소리다. 결국 거기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들은 관시로 뽑힌 사람들이다. 그들은 회장의 눈치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능력이 좋지 않더라도 아무리 경력이 없다고 해도 우리가 결국 관시를 더 뽑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다. 그리고 매번 한국의 드라마를 따라한다는 댓글이 올라오는데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 결국 모든 드라마들은 다 따라하면서 만들어진다. 진정한 창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드라마도 결국 전 세계에 찾아보면 비슷한 작품이 이미 존재할 것이라는 거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 드라마를 따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인기가 좋다 한들 중국인들은 그 드라마를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똑같이라도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성행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제작하고 우리끼리 보면서 즐기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쪽팔린다느니 우리나라가 창의력이 없다느니 라는 소리를 해대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애초에 한국인들 보라고 만든 드라마가 아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원래 드라마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너무 참견이 심한 것이다. 우리끼리 만들고 보는 것을 왜 그들이 평가하는가? 그 어떤 한국인도 우리의 표절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즐겨라. 우리끼리 욕하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댓글에는 또 다른 중국인이 답글을 달았는데요. 그 댓글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며 통쾌한 느낌까지도 들었습니다. 해당 댓글은 이러했는데요. 표절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뻔뻔함인 것이다.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나락을 갈 만큼 같다. 이제 다들 중국인이라고 하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드라마 표절과 같은 뻔뻔함이 쌓여서 생기게 된 이미지다. 표절은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냥 개런티를 돈으로 지불해서 똑같은 드라마를 제작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일본의 드라마를 똑같이 제작한 적이 많다. 하지만 그때마다 한국은 일본에 개런티를 지급하며 만들어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도 한국 드라마와 제목과 스토리 모든 것이 똑같은 드라마들이 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도 모두 한국 드라마 회사에 개런티를 지불해서 제작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약속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다. 왜 매번 중국만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또 당신과 같은 사람들은
왜 이러한 뻔뻔함에 일조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중국인들의 교육 상태가 원인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교육을 배워왔다. 그러면서 결국 도덕성이 결여되는 것이다. 백화점에서는 새치기가 만연하고 공인 시험장에서는 컨닝과 온갖 부정행위들이 만연한다. 중국 경제가 망하고 젊은이들이 일하기를 포기하는 이유는 다 이런 것들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좋은 직장과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 애초에 높은 지위의 붕어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사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중국을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